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현지 시각 15일에는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5박 8일간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개최국인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합니다. 순방 기간 중 현지 시각 15일에는 에이펙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납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처음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당시 일본 총리였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 별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다자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각국과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러 밀착 등 안보 상황 공동 대응,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 발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미일뿐 아니라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다른 나라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도 진행됩니다. 베트남, 멕시코, 브루나이 등 다수 국가와 양자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자회의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아직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중 회담도 협의 중입니다.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첫 해인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에이펙 G20 참석과 양자회담을 통해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책임 외교가 구현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도 중남미로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번 수능은 의대 증원이 반영된 첫 시험으로 졸업생 응시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장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시험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험생 입시를 돕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그동안 모습을 감췄던 응원단은 이번엔 목소리 높여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얘들아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보고 와. 화이팅! 화이팅! 보시는 것처럼 시험장 정문이 굳게 닫혔는데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 수험생들은 무사히 입시를 마쳤습니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2만 2,670명입니다. 이 가운데 졸업생이 16만여 명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의대 증원이 반영된 첫 시험으로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과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만큼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 변별력 확보가 이번 수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중철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번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해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선택 과목이 있는 탐구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능의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50% 수준이며 특히 영어의 경우 EBS 교재 지문과 주제를 활용하는 등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는 다음 달 6일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팀이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를 조세특례 제압법상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을 추진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66조 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합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순매도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장중 3% 가까이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미국 대선 이후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 모두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조세특례 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연계한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 계획을 내년 중 수립합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고 대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도 PF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 제고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 출자를 유도하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PF 인증 체계를 만들고 은행 보험사에 장기 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따라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일본에 수출하며 대한상이나 세관의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왔던 방식에서 자율 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해마다 약 4만 건에 이르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